저 손님 아니에요. 그냥 밥 좀 먹어도 될까요? 주방 한켠에서 시어머니의 눈이 날카롭게 그녀를 훑쳤다. 김밥을 말아온 두 손이 떨렸고 가게 안작은 탁자 위에 놓인 그릇 하나가 분위기를 바꿨다. 예비 며느리는 일부러 낮은 목소리로 웃음을 삼켰고 곁자리 손님들은 수상쩍은 눈빛으로 그녀를 보았다. 그런데 그 하루의 식사는 단순한 한 끼가 아니었다. 접시 위에 올린 진심한 점이 집안의 비밀을 건드리기 시작했다. 이어질 이야기,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가혹하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구독해 주시면 채널 운용에 도움이 됩니다. 지혜는 민수의 팔을 꽉 잡고 좁은 골목길을 걸었습니다. 낡은 간판에 순옥인의 김밥 천국이라고 적힌 작은 가게가 보였습니다. 지혜가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괜찮아. 너무 긴장하지 마. 민수가 지혜의 손을 다독이며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좀 까칠하시긴 하지만 마음은 좋으셔.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가슴이 두근거리는 건 어쩔 수 없었습니다. 가게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밥 냄새가 코끝을 스쳤습니다. 카운터 뒤에서 앞치마를 두른 여자가 김밥을 싸고 있었습니다. 순옥이었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 지혜를 훑어봤습니다. 화려한 원피스와 하이힐, 그리고 반짝이는 매니큐어까지. 순옥의 눈이 차갑게 굳었습니다. 어머니, 지혜예요. 민수가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순옥이 손을 대충 앞치마에 닿고 일어났습니다. 안녕하세요. 지혜가 90도로 인사했습니다. 그래, 왔구나. 순옥이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순옥의 시선이 지혜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훑쳤습니다. 속으로 혀를 찼습니다. 저런 차림으로 김밥 가게에 오다니. 우리 집안은 가난해. 각오하고 들어와야 한다. 순옥이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민수가 당황하며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갑자기 왜 그러세요? 사실을 말하는 게 뭐가 나빠? 미리 알아야지. 순옥이 퉁명스럽게 대답했습니다. 순옥이 무거운 김치통을 가리켰습니다. 저거 좀 옮겨봐. 지혜가 서둘러 김치통에 손을 댔습니다. 생각보다 훨씬 무거웠습니다. 지혜가 비틀거리며 김치통을 들어 올렸습니다. 그러다 그만 손에서 놓쳐버렸습니다. 쾅! 김치가 바닥에 쏟아졌습니다. 빨간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습니다. 아, 죄송해요. 지혜가 급히 무릎을 꿇고 김치를 주었습니다. 순옥이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됐어, 그만해. 순옥이 걸레를 가져와 바닥을 닦았습니다. 민수가 미안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도왔습니다. 지혜는 그저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공장 직장인들과 학생들이 가게를 가득 메웠습니다. 김밥 10줄, 단무지 많이 넣어주세요. 불고기 김밥 5줄이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순옥과 민수가 바쁘게 움직였습니다. 순옥의 손놀림이 매우 빨랐습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속을 넣는 동작이 물 흐르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지혜는 한쪽 구석에 서서 어색하게 지켜볼 뿐이었습니다. 무엇을 도와야 할지 몰랐습니다. 손님들의 시선이 부담스러웠습니다. 손님들이 나간 후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이 지혜를 돌아봤습니다. 며느리가 되려면 이 일부터 배워야 해. 순옥이 김밥 재료들을 앞에 놓았습니다. 김밥 만드는 거 보여줄 테니까 잘 봐. 순옥이 김을 펼치고 밥을 골고루 발랐습니다. 단무지, 당근, 시금치를 차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돌돌 말아 한 입 크기로 잘랐습니다. 완벽한 김밥이 완성됐습니다. 이제 너 해봐. 순옥이 지혜에게 자리를 내줬습니다.
지혜가 떨리는 손으로 김을 집었습니다. 김이 찢어졌습니다. 아, 다시 해. 순옥이 새 김을 내밀었습니다. 지혜가 조심스럽게 밥을 올렸습니다.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속재료를 넣고 말려고 했지만 밥이 삐져나왔습니다. 김밥이 엉망이 됐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런 식으로는 우리 가게 망하겠어. 차라리 청소나 해. 지혜의 눈가가 촉촉해졌습니다. 하지만 눈물을 참았습니다. 저녁이 되어 민수가 지혜를 집까지 데려다 줬습니다. 차 안이 조용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가 너무 심하셨지?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괜찮아. 이해해. 지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무거웠습니다. 순옥의 차가운 눈빛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가난한 집안이라는 말도 가슴에 박혔습니다. 집에 들어가 거울을 봤습니다. 화려한 옷을 입은 자신의 모습이 어색했습니다. 정말 자신이 순옥의 며느리가 될 자격이 있을까요? 한편 김밥 가게에서는 순옥과 민수가 정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지혜한테 너무 심하셨잖아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심해? 사실을 말한 건데. 순옥이 쟁반을 닦으며 대답했습니다. 그 애는 우리와는 다른 세상 사람 같아. 김밥 한 줄도 제대로 못 만드는데 어떻게 이 집 며느리가 되겠어? 민수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시간이 필요해요. 지혜도 노력하고 있어요. 노력? 저런 손으로 뭘 하겠어.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지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두 사람 모두 소중한데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가게 정리를 마친 순옥이 혼자 앉았습니다. 지혜의 당황한 표정이 떠올랐습니다. 손을 다쳤을 때 아파하던 모습도요.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다음 날 오후 지혜가 혼자 김밥 가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 지혜를 봤습니다. 눈이 둥그레졌습니다. 어제 그 꼴 보고도 또 와? 순옥이 냉소적으로 말했습니다. 일을 다시 배우고 싶어요. 지혜가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순옥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배우고 싶다고? 너 어제 김밥 만드는 거 봤지? 그래서 연습하러 왔어요. 지혜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순옥이 혀를 찼습니다. 알아서 해. 나는 바빠. 지혜가 가게 구석으로 가서 김과 밥을 가져왔습니다. 혼자서 김밥 만들기를 시작했습니다. 첫 번째 시도, 김이 또 찢어졌습니다. 두 번째 시도,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갔습니다. 세 번째 시도, 겨우 말았지만 모양이 엉망이었습니다. 지혜가 포기하지 않고 계속했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드디어 여섯 번째에 그럴듯한 김밥 한 줄이 완성됐습니다. 어머님, 이거 어때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순옥에게 가져갔습니다. 순옥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천천히 씹어봤습니다. 밥이 너무 많고 김이 질겨. 순옥이 혹평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어제보다는 많이 나아졌다고요.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지혜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어서 오세요. 김밥 8줄 주세요. 손님이 주문했습니다. 지혜가 계산기를 두드렸습니다. 그런데 가격이 헷갈렸습니다. 당황하며 순옥을 봤습니다. 빨리 해. 순옥이 짜증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서둘러 계산했지만 틀렸습니다. 손님이 불만스러워했습니다. 새로 온 분인가요? 계산도 제대로 못하네. 특히 단골 손님인 김 반장이 불평했습니다. 새로 온 애가 일을 너무 못해. 답답해 죽겠어. 순옥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그냥 뒤에서 설거지나 해. 순옥이 지혜에게 쏘아붙였습니다. 지혜가 고개를 숙이고
뒤로 물러났습니다. 마음이 무거웠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오후에 지혜가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그릇을 닦았지만 미끄러운 비누 때문에 그릇이 손에서 빠졌습니다. 쨍그랑 그릇이 바닥에 떨어져 깨졌습니다. 아, 순옥이 뒤돌아봤습니다. 참았던 화가 터졌습니다. 이래서 돈 많은 집 딸들은 안 된다니까. 뭘 해도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순옥이 소리쳤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참으며 깨진 그릇 조각을 주었습니다. 그러다 손가락이 베었습니다. 아, 피가 흘렀습니다. 지혜가 손을 입에 대고 빨았습니다. 순옥이 지혜의 손을 봤습니다. 순간 마음이 찔렸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조심하지 그랬어. 순옥이 무뚝뚝하게 반창고를 내밀었습니다. 감사해요. 지혜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녁 무렵 민수가 퇴근 후 가게에 들렀습니다. 가게 분위기가 어색했습니다. 어머니와 지혜가 서로 말을 하지 않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 있었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별일 없어? 순옥이 쌀쌀하게 대답했습니다. 지혜야, 괜찮아? 민수가 지혜의 손에 붙은 반창고를 봤습니다. 응, 괜찮아. 지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집으로 가는 길 민수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어머니가 뭐라고 하셨어? 그냥 내가 일을 못한다고. 지혜가 솔직하게 대답했습니다. 미안해. 어머니 성격이 원래 그래. 괜찮아. 나도 정말 못하니까. 그날 밤 순옥이 혼자 가게 정리를 했습니다. 지혜가 다친 손으로도 끝까지 설거지를 하려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어차피 오래 못 버틸 거야. 하지만 왠지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지혜도 집에서 베인 손을 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순옥의 차가운 말들이 계속 맴돌았습니다. 정말 자신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걸까요? 지혜가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응, 왜? 어머니가 나를 정말 싫어하시는 것 같아. 지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렇지 않아. 시간이 필요할 뿐이야. 나 정말 못난 며느리인 것 같아. 그런 말하지 마. 너는 충분히 좋은 사람이야. 민수의 위로에도 지혜의 마음은 무겁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내일 또 가게에 가서 연습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순옥도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지혜의 진지한 눈빛이 자꾸 떠올랐습니다. 포기하지 않고 계속 김밥을 만들려던 모습도요. 정말 오래 버틸까? 순옥이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일주일 후 지혜가 가게에서 김밥을 만들고 있었습니다. 이제 제법 모양이 잡혔습니다. 순옥도 지혜의 실력이 늘었다는 걸 눈치챘지만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가게 문이 열리며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환한 미소를 지은 여자였습니다. 순옥이 고개를 들어봤습니다. 어머니, 어머, 수진이. 순옥의 얼굴이 밝아졌습니다. 지혜가 놀라서 돌아봤습니다. 예쁘고 세련된 여자가 순옥에게 정중하게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수진이 따뜻하게 말했습니다. 그래, 잘 지냈어. 너는 어떻고? 순옥이 지혜에게는 보여주지 않았던 친근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지혜가 당황했습니다. 순옥이 이렇게 밝게 웃는 모습을 처음 봤습니다. 어머니, 김밥이 그리워서 왔어요. 수진이 자연스럽게 카운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앞치마를 두르고 능숙하게 준비를 도왔습니다. 마치 원래 여기서 일했던 사람처럼요. 역시 수진이가 제일 좋아. 순옥이 지혜를 흘끔 보며 말했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들어왔습니다. 수진이 자연스럽게 주문을 받았습니다.
어서 오세요. 뭘 드릴까요? 단골 손님들이 수진을 알아봤습니다. 수진이 아니야? 오랜만이네. 네, 안녕하세요. 수진이 밝게 인사했습니다. 요즘 어디서 일해? 치과에서 일하고 있어요. 손님들과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주문을 처리했습니다. 지혜는 한쪽에서 어색하게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지난 일주일 동안 애썼던 게 무색해졌습니다. 민수 오빠는 잘 지내죠? 수진이 김밥을 만들며 순옥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새로 사귀는 애 때문에 고생이야. 순옥이 지혜를 힐끔 보며 대답했습니다. 지혜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민수를 괴롭히는 사람인 것처럼 들렸습니다. 수진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처음 뵙죠? 네. 안녕하세요. 지혜가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저도 예전에 여기서 일해봤는데 처음엔 정말 힘들어요. 수진이 친근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말투에는 미묘한 우월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나는 할 수 있었지만 너는 힘들겠지라는 뉘앙스였습니다. 오후에 민수가 가게에 들렀습니다. 수진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수진아? 오빠.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습니다. 여기 왜 왔어? 어머니 보고 싶어서요. 민수와 수진이 어색하게 시선을 주고받았습니다. 지혜가 그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마음이 복잡해졌습니다. 과거에 이 둘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그럼 저는 이만 가볼게요. 수진이 순옥에게 말했습니다. 다음에 또 와도 될까요? 언제든지 와. 네가 있으면 일이 훨씬 수월하거든. 순옥이 환영한다는 뜻을 분명히 했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니. 수진이 다정하게 말하고 나갔습니다.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날 저녁 순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수진이가 오늘 왔었어. 네, 봤어요. 역시 그 애가 우리 가게에는 맞는 것 같아. 순옥이 지혜와 비교하는 듯한 말을 했습니다. 민수가 난처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 사실을 말하는 건데. 지혜가 집에 돌아와 하루를 돌이켜봤습니다. 수진과 순옥의 자연스러운 모습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민수와 수진이 주고받은 어색한 시선도요.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확신이 서지 않았습니다. 정말 이 가족의 일원이 될 수 있을까요? 수진은 집으로 가면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늘 본 지혜의 당황한 모습이 만족스러웠습니다. 순옥이 여전히 자신을 좋아한다는 것도 확인했고요. 아직 늦지 않았어. 수진이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지혜 사이에서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수진까지 나타나서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모든 게 원만해질까요? 순옥도 잠자리에 누워 오늘 하루를 생각했습니다. 수진이 있을 때 가게 일이 정말 수월했습니다. 손님들도 좋아했고요. 지혜와는 확실히 달랐습니다. 수진이가 며느리였다면 순옥이 작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나왔습니다. 아직 순옥이 오지 않은 시간이었습니다. 혼자서 김밥 준비를 하며 마음을 다잡았습니다. 카운터 위에 낡은 수첩이 놓여 있었습니다. 지혜가 무심코 펼쳐봤습니다. 가계부 같은 숫자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습니다. 전세금 마련 마이너스 2천만 원, 민수 결혼자금 마이너스 1,500만 원, 병원비 모으기 마이너스 300만 원. 지혜의 눈이 커졌습니다. 순옥이 얼마나 힘든 상황에서 가게를 운영하고 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매일 벌어들이는 돈도 빠듯했습니다. 지혜가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순옥이 왜 자신을 경계했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문이 열리며 순옥이 들어왔습니다. 일찍 왔네. 순옥이 놀라며 말했습니다. 지혜가 얼른 수첩을 덮었습니다.
네, 미리 준비하고 있었어요. 순옥이 지혜가 해놓은 준비를 받습니다. 김도 다 꺼내놓고 밥도 준비돼 있었습니다. 고마워. 순옥이 작은 소리로 말했습니다. 점심시간이 다가왔습니다. 하늘이 갑자기 어두워지더니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후두둑 후두둑 점점 굵어졌습니다. 손님들이 우르르 몰려들었습니다. 비를 피하려는 사람들로 가게가 가득 찼습니다. 김밥 20줄 주세요. 빨리 포장해 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순옥이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지혜가 적극적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지혜가 빠르게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연습한 솜씨를 발휘했습니다. 김을 펼치고 밥을 올리고 속을 넣는 동작이 한결 부드러워졌습니다. 이 김밥 누가 만들었어요? 까다로운 김반장이 물었습니다. 저희가 함께 만들었어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김반장이 김밥을 한 입 베어 물었습니다. 오, 맛있네. 새로운 분 실력이 늘었어. 다른 손님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맛있어요. 밥 양도 딱 좋고. 순옥이 지혜를 봤습니다. 처음으로 지혜를 보는 시선이 달라졌습니다. 비가 그치고 손님들이 나간 후 가게가 조용해졌습니다. 순옥이 지혜에게 다가왔습니다. 오늘 수고했어. 순옥이 처음으로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지혜의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동안의 서운함이 많이 해소됐습니다. 감사해요, 어머님. 그날 저녁 손님들이 모두 나간 후 순옥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김밥 만드는 특별한 비법을 가르쳐 줄까? 정말요? 지혜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순옥이 재료들을 하나하나 설명했습니다. 우리 가게 김밥이 맛있는 이유는 정성이야. 밥에 참기름을 살짝만 넣고 소금도 적당히. 단무지는 물에 한번 헹궈서 짠맛을 빼는 거고. 지혜가 진지하게 들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면서 만드는 거지. 순옥이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지혜가 김밥 한 줄 한 줄에 담긴 순옥의 정성을 이해하게 됐습니다. 가족에 대한 사랑도 느껴졌습니다. 어머님이 얼마나 힘드셨는지 이제 알 것 같아요. 지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순옥이 놀랐습니다. 뭔 소리야? 혼자서 민수 오빠도 키우시고 가게도 운영하시고. 순옥의 눈이 촉촉해졌습니다. 그동안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했던 힘든 마음을 지혜가 알아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널 경계했나 봐. 민수가 또 상처받을까 봐. 순옥이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이해해요. 저도 그런 마음이었다면 똑같이 했을 거예요. 지혜가 순옥의 마음을 헤아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따뜻한 공기가 흘렀습니다. 민수가 퇴근 후 가게에 들어왔습니다. 어머니와 지혜가 함께 웃으며 이야기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무슨 일이야? 지혜가 오늘 정말 많이 도와줬어. 순옥이 민수에게 말했습니다. 김밥도 맛있게 잘 만들고. 민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정말 다행이다. 민수가 안도의 웃음을 지었습니다. 어머님께서 잘 가르쳐 주셨어요. 지혜가 겸손하게 말했습니다. 순옥이 지혜의 손을 잡았습니다. 앞으로 잘 부탁해. 지혜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드디어 순옥의 마음을 얻었다는 기쁨이 밀려왔습니다. 네, 어머님.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작은 김밥 가게에 따뜻한 가족의 정이 흘렀습니다. 한 달 후 지혜와 순옥은 완벽한 호흡을 맞춰 가게를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아침마다 함께 준비하고 함께 웃었습니다. 지혜야, 오늘은 새로운 김밥을 만들어 보자. 순옥이 밝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떤 건가요?
지혜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물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거 말이야. 지혜가 아이디어를 냈습니다. 치즈 불고기 김밥은 어떨까요? 아니면 건강 야채 김밥도 좋을 것 같아요. 좋은 생각이야. 해보자. 순옥이 박수를 쳤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새로운 레시피를 만들었습니다. 치즈와 불고기의 조합, 신선한 야채들을 넣은 건강 김밥.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어머, 새로운 메뉴가 생겼네요. 단골 손님이 신기해했습니다. 네, 한번 드셔보세요. 지혜가 자신있게 권했습니다. 손님들이 새로운 김밥을 맛봤습니다. 와, 이거 정말 맛있어. 치즈가 들어가니까 더 고소하네요. 입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만에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가게 김밥 먹으러 왔어요. 멀리서 찾아오는 손님들도 늘었습니다. 매출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순옥이 감탄했습니다. 네가 온 덕분에 가게가 이렇게 번창하게 됐어. 순옥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이 기초를 잘 다져놓으셨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 순옥이 지혜에게 자신의 과거 이야기를 털어놨습니다. 남편을 잃고 혼자 민수를 키우면서 정말 힘들었어. 순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사람들이 혼자 사는 여자라고 무시하기도 하고 지혜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얼마나 힘드셨을까요? 그래서 처음에 널 경계했던 거야. 민수가 또 상처받을까봐. 순옥이 사과의 마음을 담아 말했습니다. 어머님 마음 이제 알겠어요. 지혜가 눈물을 글썽였습니다. 정말 미안했어. 너 같은 좋은 며느리를 의심했다니. 두 사람이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게 됐습니다. 친모녀 같은 관계로 발전했습니다. 손님들도 변화를 알아챘습니다. 정말 모녀가 운영하는 가게 같아요. 사이가 너무 좋아 보여요. 칭찬이 쏟아졌습니다. 민수가 이런 모습을 보며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이제 결혼 준비를 본격적으로 시작할까? 민수가 제안했습니다. 정말? 지혜가 기뻐했습니다. 물론이지. 우리 지혜 같은 며느리 어디 가서 구하겠어. 순옥이 지혜를 친딸처럼 대했습니다. 가게 매출이 증가하면서 경제적 여유가 생겼습니다. 순옥이 지혜에게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지혜가 궁금해했습니다. 열어봐. 상자 안에 예쁜 반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우리 가족이 됐구나. 순옥이 감동스럽게 말했습니다. 지혜가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 순옥을 꽉 안아줬습니다. 오랫동안 꿈꿔왔던 진짜 가족의 따뜻함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세 사람이 가게에서 작은 파티를 열었습니다. 김밥과 음료수로 소박한 축하를 했습니다. 그동안 고생 많았어. 순옥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지혜야, 정말 고마워. 저야말로 감사해요. 진짜 어머님을 만났어요. 지혜가 진심으로 대답했습니다. 민수가 두 사람을 번갈아 봤습니다. 이렇게 화목한 가족이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우리 가족 정말 행복하다. 민수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가게에 따뜻한 웃음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지혜가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처음 가게에 왔던 날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행복한 날이 올 줄 몰랐습니다. 이제 정말로 자신이 속할 곳을 찾았다는 행복감에 젖었습니다. 순옥도 잠자리에 누우며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지혜가 와서 가게도 번창하고 가족도 화목해졌습니다. 정말 고마운 며느리였습니다. 민수는 어머니와 지혜가 친해진 모습에 마음이 놓였습니다. 이제 진짜 결혼 준비에 집중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작은 김밥 가게에서 시작된 인연이
이렇게 아름다운 가족 이야기로 이어졌습니다. 2달 후 가게가 번창하던 어느 날 아침이었습니다. 순옥이 평소처럼 김밥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순옥이 비틀거렸습니다. 순옥이 카운터를 붙잡으며 중심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머리가 핑핑 돌았습니다. 어머님, 지혜가 달려가 순옥을 부축했습니다. 괜찮아. 잠깐 어지러웠을 뿐이야. 순옥이 억지로 일어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대로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님, 어디 아프세요? 지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병원에 가야 해요. 지혜가 재빨리 민수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민수야, 어머님이 쓰러지셨어. 뭐? 지금 가겠어. 민수가 급히 가게로 달려왔습니다. 세 사람이 함께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병원에서 정밀 검사를 받은 결과가 나왔습니다.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오랜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고혈압과 당뇨 합병증 초기 단계입니다. 당분간 무리한 일은 절대 금물이에요. 충분한 휴식이 필요합니다. 순옥이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가게는 어떻게 해요? 어머님, 걱정하지 마세요. 지혜가 순옥의 손을 잡았습니다. 제가 혼자서라도 가게를 지킬게요. 그래, 정말 괜찮겠어? 순옥이 미안해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어머님은 집에서 푹 쉬세요. 지혜가 혼자 가게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괜찮았습니다. 하지만 점심시간이 되자 손님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김밥 15줄 주세요. 빨리 해주세요.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지혜 혼자서는 감당하기 어려웠습니다. 손이 모자랐습니다. 좀 빨리 안 돼요? 손님들이 불평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해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지혜가 땀을 뻘뻘 흘리며 김밥을 만들었습니다. 그때 가게 문이 열렸습니다.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어머, 지혜 씨 혼자 하시네요? 아, 네. 지혜가 어색하게 대답했습니다. 도와드릴까요? 수진이 친절하게 제안했습니다. 지혜는 순옥이 없는 틈을 노린 것 같아 경계했습니다. 하지만 손님들이 기다리고 있어서 거절하기 어려웠습니다. 감사해요. 수진이 앞치마를 두르고 도와주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는 친절했지만 은근히 지혜의 실수를 지적했습니다. 아, 김밥이 좀 비뚤어졌네요. 밥이 너무 많이 들어간 것 같아요. 역시 혼자서는 힘드시죠? 수진이 의미심장하게 말했습니다. 지혜의 자신감이 흔들렸습니다. 며칠 후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가게 근처에 대형 프랜차이즈 김밥 체인점이 오픈했습니다. 크고 화려한 간판이 눈에 띄었습니다. 손님들이 새로운 가게로 발길을 돌렸습니다. 저기 새로 생긴 데 가볼까? 체인점이니까 맛있을 거야. 순옥이네 김밥 가게에 오는 손님이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걱정에 잠 못 이뤘습니다. 순옥의 병원비까지 생각하니 이중고였습니다. 민수도 회사 일이 바빠서 제대로 도와주지 못했습니다. 미안해. 요즘 프로젝트가 너무 바빠서. 민수가 미안해했습니다. 괜찮아. 나 혼자서도 할 수 있어. 지혜가 억지로 웃었습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한계를 느끼고 있었습니다. 순옥은 집에서 쉬면서도 가게 걱정으로 밤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지혜가 혼자서 얼마나 힘들까. 순옥이 중얼거렸습니다. 지혜가 매일 지쳐서 돌아오는 모습을 볼 때마다 미안함과 걱정이 커졌습니다. 내가 아프지만 않았어도. 어느 날 저녁 지혜가 가게 정리를 마치고 혼자 앉았습니다. 텅 빈 가게가 쓸쓸해 보였습니다. 과연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을까? 지혜가 깊은 절망감에 빠졌습니다. 처음 가게에 왔을 때보다 더 막막했습니다.
그때는 순옥이라도 있었는데 이제는 정말 혼자였습니다. 지혜의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지? 가게 밖으로 체인점의 밝은 불빛이 보였습니다. 그곳에는 손님들이 가득했습니다. 지혜가 한숨을 깊게 쉬었습니다. 과연 이 위기를 넘길 수 있을까요? 순옥과 함께 일구어낸 행복한 시간들이 스르르 사라질까봐 두려웠습니다. 다음 날 아침 지혜가 좌절에 빠져 있을 때였습니다. 순옥이 병원에서 받아온 식이요법 안내서를 들고 나타났습니다. 지혜야, 이거 좀 봐. 순옥이 안내서를 펼쳐 보였습니다. 저염식, 저당식, 건강식이 요즘 대세라고 하네. 지혜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어머님, 몸은 괜찮으세요? 응, 많이 나아졌어. 그런데 말이야. 순옥이 눈을 반짝였습니다. 우리 가게를 건강김밥 전문점으로 바꿔보면 어떨까? 건강김밥이요? 그래, 체인점과는 완전히 다른 컨셉으로 말이야. 순옥이 열정적으로 설명했습니다. 지혜가 아이디어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걸까요? 당뇨나 고혈압 환자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김밥 말이야. 두 사람이 머리를 맞댔습니다. 현미밥과 신선한 야채, 전나트륨 재료를 사용한 새로운 레시피를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소금 대신 천연 조미료를 쓰고 설탕 대신 단호박으로 단맛을 내면 어떨까요? 지혜가 아이디어를 보탰습니다. 며칠 후 새로운 메뉴를 출시했습니다. 건강한 엄마의 손맛이라는 슬로건을 내걸었습니다. 처음에는 손님들이 반신반의했습니다. 건강 김밥이라니 맛있을까? 다이어트용인가? 하지만 한번 맛본 손님들의 반응이 달랐습니다. 생각보다 맛있네. 정말 건강한 느낌이 들어. 특히 중장년층 손님들이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혈압약 먹는데도 이거 먹어도 되겠어요? 당뇨 있어도 괜찮나요? 순옥이 자신 있게 대답했습니다. 물론이에요. 저도 같은 병이 있거든요. 인근 병원의 의료진들도 찾아왔습니다. 환자들에게 추천할 만한 김밥이네요. 좋은 아이디어예요. 간호사들이 극찬했습니다. 건강을 중시하는 젊은 직장인들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다이어트 중인데 이거 괜찮겠어요? 헬스장 다니는데 먹어도 돼요? 입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다시 가게 앞에 줄이 서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즘 가게가 잘 되는 것 같네요. 수진이 견제하듯 말했습니다. 지혜가 이제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네, 어머님과 제가 함께 만든 특별한 김밥이에요. 지혜가 당당하게 대답했습니다. 건강을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찾아주세요. 수진이 더 이상 할 말이 없었습니다. 시큰둥한 표정으로 나갔습니다. 순옥의 건강도 서서히 회복되고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좋은 소식을 들려왔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이 줄어든 것 같아요. 의사가 말했습니다. 가족의 도움이 큰 역할을 했네요. 순옥이 지혜를 고마운 눈으로 봤습니다. 가게 매출이 다시 안정화됐습니다. 오히려 전보다 더 늘었습니다. 네가 없었다면 이 위기를 못 넘겼을 거야. 순옥이 진심으로 고마워했습니다. 어머님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잖아요. 지혜가 겸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해냈으니까 가능한 일이에요. 민수가 퇴근 후 가게에 들렀습니다. 활기찬 분위기에 놀랐습니다. 와, 완전히 달라졌네. 어머니와 지혜가 서로 도우니까 이런 기적이 일어났어. 순옥이 지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민수가 감동했습니다. 정말 자랑스러운 가족이야. 그날 저녁 세 사람이 가게에서 새로운 출발을 다짐했습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와도 우리는 함께 이겨낼 수 있어. 순옥이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맞아요, 어머님.
지혜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 가족의 힘을 믿어요. 민수가 두 사람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 든든해. 이런 가족이 있어서. 세 사람이 함께 웃었습니다. 위기를 함께 이겨내면서 더욱 단단해진 가족이었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여전히 체인점의 불빛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두렵지 않았습니다. 순옥인의 건강 김밥만의 특별함이 있으니까요. 지혜가 위기를 통해 더욱 강해진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이 가게와 가족의 든든한 기둥이 된 것 같았습니다. 6개월 후 순옥인의 건강 김밥은 지역의 유명한 맛집이 되었습니다. 지역 신문에서 순옥과 지혜의 이야기를 취재하러 왔습니다. 고부 갈등을 김밥으로 풀어낸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기자가 마이크를 내밀었습니다. 처음엔 서로 어색했는데 이제는 진짜 모녀 같아요. 지혜가 순옥을 바라보며 웃었습니다. 지혜 같은 며느리는 정말 보물이에요. 순옥도 지혜를 자랑스러워했습니다. 기사가 나간 후 더 많은 손님들이 찾아왔습니다. 드디어 지혜와 민수의 결혼식 날이 왔습니다. 가게에서 소박하게 결혼식을 열기로 했습니다. 단골 손님들과 동네 사람들이 모두 축하하러 왔습니다. 축하해요. 정말 아름다운 커플이에요. 김 반장이 축사를 했습니다. 지혜 씨 김밥 먹고 싶어서 매일 와요. 정말 맛있어요. 모든 사람들이 웃었습니다. 순옥이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지혜는 내가 얻은 최고의 선물이에요. 순옥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처음에는 오해도 있었지만 이제는 친딸보다 더 소중해요. 지혜도 울먹였습니다. 저도 진짜 어머니를 만났어요. 지혜가 마이크를 받았습니다. 어머님께서 가르쳐 주신 건 김밥 만드는 법만이 아니에요. 진짜 가족이 뭔지 알게 해주셨어요.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감동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수진도 축하하러 왔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연인이 아닌 지인으로서 자연스럽게 인사했습니다. 민수야, 지혜씨 정말 축하해. 고마워, 수진아. 민수가 편안하게 대답했습니다. 행복하게 살아. 수진이 미소 지으며 과거를 정리했습니다. 신혼여행을 다녀온 후 지혜와 민수는 순옥과 함께 3대가 어우러진 가정을 꾸렸습니다. 가게도 더욱 체계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혜가 요리학원에 다니며 전문 기술을 익혔습니다. 오늘 배운 새로운 요리법이에요. 지혜가 신나서 순옥에게 보여줬습니다. 오, 이거 좋은데? 우리 김밥에 응용해 볼까? 순옥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순옥의 경험과 지혜의 새로운 아이디어가 만나 더욱 발전된 메뉴들이 나왔습니다. 어느 날 순옥이 지혜에게 말했습니다. 처음에 널 차갑게 대한 게 미안해. 어머님, 그런 말씀 마세요. 지혜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그 시간들이 있었기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거예요. 내 말이 맞아. 모든 게 필요한 과정이었구나. 순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1년 후 지혜가 특별한 소식을 전했습니다. 어머님, 민수야. 제가 임신했어요. 정말? 순옥이 깜짝 놀라며 기뻐했습니다. 이제 진짜 4대가 함께하는 가게가 되겠네. 민수도 감격했습니다. 우리 아이가 태어나면 이 가게 이야기를 들려줘야겠어. 맞아. 할머니와 엄마가 어떻게 만났는지 말이야. 지혜가 배를 쓰다듬었습니다. 가게 벽면에는 지혜와 순옥이 함께 찍은 사진들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가족의 정성으로 만드는 건강한 김밥이라는 문구도 있었습니다. 이는 이들의 특별한 인연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날 아침 지혜와 순옥이 함께 가게 문을 열었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아. 순옥이 밝게 말했습니다. 네, 어머님. 오늘도 맛있는 김밥 만들어요. 지혜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두 사람이 나란히 서서 김밥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완벽한 호흡과 따뜻한 미소로요. 첫 손님이 들어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사람의 목소리가 하나로 울려 퍼졌습니다. 작은 김밥 가게에서 시작된 지혜와 순옥의 사랑은 이제 더욱 깊어져 갔습니다. 진짜 가족이 된 이들의 행복한 하루가 또 시작되었습니다. 가게 밖으로는 따뜻한 햇살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새로운 생명과 함께할 더 아름다운 이야기를 예고하듯이요. 그날 이후 그녀의 삶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작은 김밥집에서 시작된 그 하루가 세상을 향한 시선과 사람의 마음을 바꾸어 놓을 줄은 아무도 몰랐죠. 처음엔 단순히 시댁의 눈에 들기 위한 방문이었지만 진심은 계산을 이겼고 따뜻함은 체면을 무너뜨렸습니다. 한 줄의 김밥에 담긴 진심, 그것이 결국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누군가는 돈으로, 누군가는 명예로 사람을 평가하지만 진짜 가치는 누군가의 허기진 마음을 채워주는 한 끼의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결국 시어머니의 김밥을 통해 사람의 온도를 배웠고 그날 이후 며느리가 아닌 한 사람의 인간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작은 친절이 한 인생을 바꾸고 한 인연을 지켜냈던 이야기.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